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제 대통령실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직접 비판의 목소리 싱하이밍 대사를 향해 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럴 필요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뭐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굳이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역시 이 사안이 단순히 외교 사안을 넘어서 국내 정치하고도 지금 직결이 돼 있다는 인식, 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뭐 총선도 의식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슈도 역시 야당몰이 성격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더 지금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각을 세우는 그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그 부분에서 예. 또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상당히 좀 분개하지 않으셨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한 거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저는 뭐 중국 대사가 잘못했어요. 네. 발언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율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게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발언은 장관이든 차관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거예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중국에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막판에 만약에 조율이 필요할 때 약간 톤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말씀을 해버리면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일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지가 안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발언이 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낮은 수는 얘기가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중국도 저렇게 또 강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는 어쨌든 좋든 싫든 중국과 외교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지금. 네네. 경제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여지를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마찬가지 미국이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후에도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하지 않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말씀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정할 때 발언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아주 강한 발언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 양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정말 어떤 해결하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고리 하나가 없어진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아끼고 밑에 참모들 또는 장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네.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발언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 차후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비판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이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을 더 이제 네. 도발하는 그런 그 발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이슈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직접 나서는 거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뭐 거의 전면적으로 나선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슈를 막 키우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특히 중도층이 예, 그래도 좀 균형 외교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지점을 지금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이 이슈를 그렇게 막 키우려고 하는 의도 중에는 역시 그 중도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치권도 뭐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국 대사의 무례함에
침묵하고 있다.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싱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 대한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아주 오랜 친구라는, 가장 가깝다는 정성호 의원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전 원장 어제 OBS 뉴스오늘에 나왔었죠. 싱하이밍 만남 생중계는 부적절, 대통령의 한중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저게 주류라고 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걸 생중계한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승호 의원의 저 발언에서는 이제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을 거예요. 했다면 저는 유튜브 방송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15페이지나 뭐 15분이나 되는 말을 준비해 와서 다 읽겠다. 네.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뭐 생중계를 했겠습니까? 저는 네.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홍보 차원에서 아마 생중계를 한 것 같아요.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이례적으로 대사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하죠. 보통 대사들은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를 만나게 되면 덕담 수준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거기서 주로 말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 대사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길게 오랫동안 자기가 써온 걸 읽어가는 이런 일은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국 정부 당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거기서 지시한 걸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초치를 했잖아요,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초치했고 항의했고, 저는 뭐 항의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발언의 뭐 어떤 내용보다도 사용하는 언어나 그 단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해요. 네. 타국에 와서 대사로 있는 사람이 그 나라 주재국의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섭섭함이 있다면 그 섭섭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싱하이밍 대사는 발언이 잘못됐고, 그러나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바로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것도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건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외교에서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저걸 유튜브 생중계를 해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종 평론 저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생각이 좀 네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런 발언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은 했을 거다라고 아,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발언이 나오기를 바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아, 봅니다. 진짜요? 예. 그런데 발언 수위 부분은 네. 예상을 좀 뛰어넘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수위나 길이, 강도 이 정도. 그래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바로 대응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네. 이제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외교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외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초반에 뭐 굉장히 의전상의 실수도 많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자리를 준비하면서 외교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발언, 좀 이런 돌출 발언이 나올 경우까지도 예상을 해서 네. 그때는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라는 정도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스스로 인지를 해서 이렇게 대응할 정도의 외교적인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 정부 요청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2일부터 방중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도부는 사전에 방중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귀국 후의 내용을 밝힌다는 입장인데, 이 시기에, 이 좀 민감한 시기에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 왜 간 건지,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 5명씩이나 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비공개라면 괜히 좀 더 의혹이 제기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 준비했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싱하이밍 대사와의 그 만남,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그 민생특위위원들이 주로 네. 갔는데, 민생특위위원들의 방중, 이걸 다 비밀리에 사실은 진행을 딱 예.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굉장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략적인 의도가 뭐겠는가?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윤석열 외교와 이재명 외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네. 것, 그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함 이제 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생특위위원들이 간 이유도 분명하다. 그건 뭐냐? 결국 이제 중국하고 경제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우리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무역 역조가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네.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경제난을 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민생특위위원들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가서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찌됐건 뭐 경제적으로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노라. 그런 의사를 전달 우리가 하고 왔노라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기획을 좀 한 그런 그 지금 방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민주당 의원들 5명 간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가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뭐 공개되냐 비공개되냐 그거 가지고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정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는 잘 개선이 되고 있는데 중국 관계가 지금 계속 꼬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그런 관계로 확 돌아서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야당이라도 가서 어쨌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교포들,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외교적 차원 또 민간 외교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오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뭐 정부와 그다음에 야당 간의 어떤 뭐랄까요? 갈등 요소라고 저는 보진 네. 않고 역할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는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누군가는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분들이 잘 하고 오길 바라고 뭐 거기 가서 뭐 이 무슨 그 외교 관계에 대한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생 관련해서 또 경제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중국이 잘 좀 협조해주고 잘 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이 사태 관련해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싱 대사를 지정하고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외교적으로 좀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가면요. 그렇게 지금 몰고 가려는 것 같아요. 네. 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민주당에 한번 허를 찔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회동 사실은 예상 못했던 거죠. 네네. 허를 찔린 상태에서 이제 반격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까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금 직접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을 단순 외교 사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국내 정치 현안으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대응이 나오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나서서 전면적으로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중국으로부터 약간 항복을 좀 받아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싱 대사를 이제 교체한다거나. 소환하는 거죠. 소환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사 교체를 이제 해주는 네. 것, 뭐 그런 것 정도 조치를 지금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뭐 싱하이밍 대사 교체 중국 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 뭐 중국 측의 반응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갈등 구조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중국도 우리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싱하이밍 대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다시 소환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하거나 이럴 네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당에서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조금씩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함을 강하고 가능한 한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네네. 밑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적으로 계속 채널을 가동을 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저렇게 뭐 발언이 나오는 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존심 싸움처럼 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도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외교적으로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뭐 만약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설득이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윽박지르고 아니면 안 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도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우리 회사 바꾸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다. 네. 그래서 물밑 속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와중에 이 타이밍에 싱대사가 뭐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리 활동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걸 좀 문제 삼더라도 지금 타이밍에서 뭐 대사를 교체한다거나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낮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밀리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 보도 나간 뒤에 중국은 뭐라고 하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네. 적 없다라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 자존심 싸움이 걸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네.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네. 내부적으로는 저는 외교적인 부분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우려되는 지점은 이런 거예요. 중국에 우리 교민들 많이 살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또는 우리 기업들 지금 중국에 지난번에도 한번 하나님 내려가지고 롯데 같은 경우에 다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우리의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무역에, 그러니까 무역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가 자존심 싸움처럼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종평 제가 의원님. 보기에는 뭐 이 갈등이 꽤 갈 것 같아요. 네. 예, 이미 이제 갈등이 이제 존재했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활활 타는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더 끼얹은 격이 이제 장장 더 넣는 거군요. 예, 그런 네. 상황이 이제 돼버린 데다가 중국도 최근에 외교 기조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 신임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 이른바 전랑 외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영화 전랑 아시죠? 네. 그래서 늑대처럼 끝까지 가서 네. 먹잇감이 있으면 그냥 이제 뺏어 오더라도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아저씨 외교를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저씨 외교요. 우리 또 중국의 전랑이라는 영화가 있다면 예. 대한민국엔 또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원빈 나온 아저씨요. 끝까지 가서 네. 예, 다 죽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점체 이제 물러설 기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양쪽에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요. 그래서 2017년 사드 때처럼 하나님 이런 사태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번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풀려던까지 이제 도로 묶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이 상황이 언제 한번 변할 계기가 오겠는가 하는 건데 예.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인 조금 전에 판단이라는 말씀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내 정치 사안으로 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오히려 중국하고 이렇게 갈등을 좀 고조시켜 가는 것이 더 우리 득표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뭐 중국에서 유화 제스처를 설령 네네. 취한다 하더라도 이 기조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뭔가 계기를 찾아야 할 텐데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뀔지는 뭐 그때 가봐야 예. 하는 문제죠. 네. 최 교수님도 이 갈등 국면, 중국과의 갈등 국면이 내년 총선 차기의 어떤 득표 활동에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갈등 기조를 좀 연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네.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본인한테 도리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보수 진영을 묶을 수 있지만 중도가 과연 거기에 동의를 네. 해줄까요? 총선에서 이기고 지고의 차이는요, 중도예요, 중도. 사실은 보수 진보는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결집하는 거 가지고는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캐스팅 보트는 중도가 지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우리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중도가 그런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그런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심판의 회초리를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정무적 판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본인 꾀에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중 갈등 어떻게 좀 봉합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